이것보다 이거 감정 엄청 보니까 요번에 그 시험에 문이과 30번 문제는 전부 다 그냥 헬이요, 헬. 아, 둘 달라요? 그거 몇분 걸려요? 응? 정답률 6%였는데 몇 퍼센트? 2%. 2%? 78? 아, 그 초반엔 그랬고 이제 점점 올라가지고 그리고 엄청인가? 뭐 그랬다는데 아마 나영도 크게 뭐 다르진 않았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근데 가영은 조금 문제를 정확히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문제였었고 나영은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썼는데 못 풀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이거 썼어요. 네가 어떻게 한 시간 써? 그 전까지 뭐냐? 그래서 몇 분이냐? 아 40분만 다 풀었어요. SU는 아니 근데 앞에 부분이 너무 쉽게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30번 문제 푸는데 최소 어느 정도 좀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뭐 지금 여러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30분이 있어야 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워낙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그 정답률이 나온 거는 거의 헬에 가깝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그 선생님이 얘기한 재작년 문제, 이과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저번에 풀어준 거 있죠? 지난 시간에 풀어준 그 여기 한 바닥 다 쓴 그 풀이 있잖아요. 그 문제. 접선 3개 뭐 어쩌고 이렇게 있었던 거. 모든 점이 다 그랬던 거요? No. 그거 말고. 그거는 할 만한 문제고. 그건 한 15% 나와요. 정답률이. 어쨌든 간에, 그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정답률이 좀 한 7%, 8% 정도 됐던 문제도,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 문제들이 좀 쉬워가지고, 전체적인 평가원 경향이 최근에 앞에는 쉽고, 뒤에는 어려운 문제 있어서 굉장히 좀 시간 많이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웠던 거고요. 어려운 문제가 많은 시험에서 5% 나왔다는 것은 그냥 뭐 그래도 그냥 좀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좀 할 만한 문제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문제라서 이게 무조건 정답률만 가지고 얘가 더 쉬운데 왜 얘가 정답률이 더 낮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의도라고 하기보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쉬웠는데 얘는 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좀 높아. 그럼 전체적으로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시간을 막 40분, 50분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경향이 작년 경향하고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30번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뭐 30분, 40분 정도 잡고 나머지 문제는 빠르게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출제될 거라는 걸 이제 6월 평가원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죠. 야, 우리 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가영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나영은 근데 작년 30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작년 수능이랑 난이도 비슷하다는데. 작년 30번 나영은 작년 30번 문제도 원체 헬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 이번이.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이게 통계가 들어가면 조금 쉬워져요. 난이도가 더 쉬워집니다. 통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난이도는 더 쉽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통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운데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문제 틀이 좀 정해져 있고 형식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걸
이상현 저기 가가지고 이 날개를 이렇게 이쪽으로 자 선생님 몰랐는데 이 셔츠를 되게 비싸게 주고 샀었거든요 예전에. 이 캘빈 클라인 가서 산 건데 백화점에 딱 신상 나왔을 때 그때 돈이 좀 많았어요. 돈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뭐 돈을 모으지도 않아도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면 그게 다 그냥 써도 되는 돈인 거야. 엄청 황금기였어요. 나의 황금기. 그래서 막 소고기도 막 사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백화점에 이제 와이프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이쁘네? 사. 긁어주고 사. 이거 긁어주고 이거 괜찮은데? 사. 이렇게 긁어줬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카드값이 한 400만 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냥 정말 예뻤네요. 순전히 지금도 한 달에 카드값 한 400만 원 나와요. 물론 이제 이 학원 운영하는 그런 전자기기 드립하지 마시고 학원 운영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회장하지 말라 그래. 왜? 그런 말도 못해? 야, 회장하지 마. 됐지? 이쪽이야 지금? 오케이. 야, 이 뽁뽁이 왜 해? 뽁뽁이! 이 새끼들이 고3이라고 내년에 안 온다고 이 개놈 새끼들이. 너네 그러다가 내년에 또 온다 너네. 좆된다 진짜. 그렇게 엄한 말을. 얘는 좋은 영화. 그치? 얘는 소프트라는. 자, 모평균의 추정이고요. 이 모평균의 추정은 일단 좀 용어부터 좀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기 쭉 막 말을 주저리 써놨어요. 근데 이것만 읽고서는 여러분들이 용어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이 100이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자 20인 아까랑 비슷해요. 자 20인 모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모집단이.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모집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얘를 몰라. 자 얘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신 얘를 좀 줘요. 처음에 문제에선 얘를 줍니다. 근데 쟤를 아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보세요. 내가 표본을 하나 뽑아서 그 표본 평균을 구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표본 3명 뽑아가지고 했더니 표본 평균이 15,000원이었죠? 그럼 표본 평균이 15,000원인데 모집단에 그걸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모집단의 평균을 찾는 과정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아야 돼서 그 표본 평균의 분포에 들어가야 될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 분산은 n으로 나눈다. 지금 여태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n으로 나눈다. 뭐를? 모 분산을 n으로 나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모 평균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 분산을 알 리가 있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모르는 모집단이야. 예를 들면 6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대충 1등급이 얼마 나올지 2등급이 얼마 나올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60만 명 전부 다를 계산할 수 없어서 몇천 명만 뽑아서 하나의 표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메가스터디의 등급 컷, 뭐의 등급 컷, 뭐의 등급 컷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집단에 대한 것은 모르는 거야. 그냥 전부 다 물음표야. 근데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 아니,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내가 뽑아놓은 거 몇 개 가지고 얘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를 미리 알고 있다는 사실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할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표본을 뽑는 거예요. 자, 표본을 뽑아가지고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았다고 칩시다. 자, 크기가 100인 표본을 하나 뽑았어요. 자,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았으면 이 크기가 100인 표본들의 분포가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다시 한번. 크기가 100인 표본에 뭐를 이제 하냐면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표본 평균들은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맞아요?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는 뭐가 있어야 돼?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어야 돼. 평균이 얼마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얼마야? 이거 지금은 아니까. 100이야, 100. 표준 편차는 얼마야? 2의 제곱이에요? 네. 20 제곱하고 100으로 나누면 4잖아. 왜 그래, 갑자기? 4야?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얼마다? 2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시그마 x 바가 2예요, 지금.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크기가 100인 표본을 다 뽑는 게 아니라 하나만 딱 뽑는 거예요. 근데 다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표본 평균들 분포는 뭐를 이루고 있다?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분포를 한번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그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속 본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분포를 따져봤더니 이 분포가 평균이 100이에요. 표준 편차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 98이 있대. 102가 있을 거고 여기에 104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1에 해당되는 값이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2에 해당되는 값이죠? 이거 이해하죠, 다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8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96이 될 거거든요.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더니 아까 전에 봤던 그 표를 한번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저 수많은 표본 평균들 중에서 마이너스 1과 1, 그러니까 98부터 102 사이에 들어가 있던 애들은 68.26%예요. 0.3413이니까 68.26%. 즉 여기에 뭐가 얼마만큼이 들어가 있냐면 68.26%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2는요. 2. 표를 한번 봐봐. 아무 데나 봐봐. 0.4772? 0.4772라고 돼 있어요? 아니, 2에 얼마? 2. 0.4772.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0.4772, 0.4772, 그래서 95.44%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해해요? 95.44%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한 거고, 모든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에 대한 분포를 여기다 그려놓은 거고, 여러분은 이 중에서 뭐 하나만 뽑는 거야? 표본 하나만 뽑는 거야. 봐봐. 표본 하나를 뽑아서 얘가 대충 얼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추정이라고. 표본을 여러 개 뽑을 거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죠. 표본 하나만 뽑아야지. 이해해요? 표본을 하나 뽑는다. 표본을 하나 뽑는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10명 중에서 이 3명을 뽑아가지고 15,000원이 나왔으니까 10명이 가진 돈의 평균은 얼마일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네,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96부터 104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몇 퍼센트 있다는 얘기야? 95.44%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이해해? 그러면 이 95.44%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하나 딱 뽑으면 얘를 하나 샥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하나 뽑으면 얘는 모평균의 차이가, 모평균과의 차이가 4를 넘어가 안 넘어가? 여기 있는 놈을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겠다는, 이 95.44 안에 들어가 있는 놈 중에서 하나를 뽑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은 모평균과 그 뽑은 표본 평균 사이의 거리가 4 이하죠? 여기 안에 있는 애들 뽑을 거니까.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뽑을 확률이 얼마인 거야? 95.44인 거야. 그지? 100개 있으면 95개는 여기 있다는 얘기고, 1000개 있으면 954개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10,000개를 뽑았으면 9,544개가 여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차이가 얼마? 4 이하라 그랬잖아. 차이가 4 이하라는 얘기는 4보다 클 수도 있고 4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뽑은 표본 하나를 가지고, 자, 이 표본으로부터 차이가 4 이내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표본을 하나 뽑아서 표본 평균을 하나 구했어. 그런 다음에 이런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표본 평균을 하나 뽑았어요. 그래 놓고 그 표본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4 이내에 모평균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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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를 달아야 돼.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얘기할 순 있어. 근데 100%는 아니야. 왜? 여기 있는 애들 뽑으면 4보다 큰데, 차이가? 여기 있는 애들 뽑으면 차이가 4보다 크니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맞을 확률이 전체 중에서 여기 안에 있는 애들 뽑을 확률이 얼마니까? 95.44니까 차이가 4 이내일 확률도 95.44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뽑은 다음에 차이가 4 이내가 될 확률은 95.44야. 그러니까 95.44% 정도는 믿을 수 있어. 뭐가 된다라는 것을, 이 지금 뽑은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하고의 차이가 4 이내라고 하는 것은 95.44% 정도 확률로 믿을 수 있는 자료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95.44 정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신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95.44%의 확률로 얘는 하나를 뽑은 후에 앞으로 4, 뒤로 4 해서 그 안에 모평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합니까? 자, 이 예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을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표본이 뽑혀 나올 거야. 왜?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 순열 아닙니까? 중복 순열인데 100번을 뽑았어. 그러면 이 원래 모집단이 3개 있다고 해도 3의 몇 제곱이에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의 개수가 몇 개야? 3의 100제곱이란 말이야.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저거를 3의 100제곱이라고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여기 뽑혀있는 모든 표본 평균이 100개라고 칩시다. 100개. 알겠죠? 그냥 100개라고 가정합시다. 100K개라고 할까요? 100K개. 자, 100K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100K개 중에서 96부터 104 사이에는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숫자를 더 바꿀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95
알겠죠? 95%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표본 평균들이 몇 개 있다는 얘기? 90, 오케이 있다는 얘기. 맞아요? 여기는 2.5K게 있다는 얘기. 여기는 2.5K게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조금 숫자를 그냥 해.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뽑는 거예요. 자, 지금 100K가 있는 거야. 그죠? 하나를 뽑았어요. 쫙 하나를 뽑으면 얘를 뽑을 확률이 95%지. 얘를 뽑을 확률이 95%라는 얘기는 얘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도 95%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뽑으면 이 뽑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를 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4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네를 뽑으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네를 뽑으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네를 뽑을 확률이 95%니까 표본 평균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4 안에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 95%.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신뢰도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죠? 신뢰도. 자, 그래서 자,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뽑았어요. 뽑았어. 뭘 뽑았냐면 여기서 103이라고 하는 표본 평균을 뽑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야, 모평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전체 평균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라는 물음에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평균은요 103보다는 4 작은 99부터 103보다는 4 큰 107까지 이 안에 평균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것이고, 얼마만큼 믿을 만한데? 라고 물어보면 95.44%만큼 믿을만 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지금 방금 전에 계속 얘기했던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구간의 범위를 정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구간의 범위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95.44%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을 수 있는 구간에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을 신뢰도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길이, 즉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얼마 나오죠? 8 나오죠. 8? 그러니까 이 값을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면 B 빼기 A라고 하는 이 값을 신뢰 구간이 어느 정도만큼 걸쳐져 있느냐. 그래서 신뢰 구간에 받을 수 있겠지? 이거 떨어지면 이거 멀쩡한 거야? 뭘 해고해, 해고는. 자, 신뢰 구간에 뭐라고 한다? 길이라고 한다, 길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금 높은 신뢰도가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구간이 필요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범위로 예측하면 좋아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범위를 줄여야 되고 신뢰도는 높여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마냥 높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100%가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다 포함해야 되거든. 얘네들을 다 포함하려면 여기 있어도 100% 믿을만 하게 되려면 구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럼 신뢰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포함하는 구간을 많이 잡아야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해하나요? 네. 그래서 신뢰도를 높여요. 뭐를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나머지를 다 고정시킨 상황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구간을 넓힐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의 남학생의 키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딱 뽑았더니 얘야. 아이씨, 너 잘린다 너. 자, 얘인데 그냥 170이라고 합시다. 180점 안 돼요. 아, 그래? 180좀 안 돼. 그래. 180이라고 합시다. 자, 180을 뽑았어요.
자, 180을 뽑은 다음에 야, 우리 학원생의 평균 키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동현이 이렇게 대답해요. 130부터 230까지예요. 얼마만큼 믿을만해? 100% 믿을만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의미 있어? 아무 의미 없는 수치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평균 키를 계산하고 싶은 거는 조금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고 신뢰도는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신뢰도도 높이면서 동시에 구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될까요? 정확도를 낮추는 게 아니고 신뢰도도 높이고, 정확도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범위를 좁혀요. 어? 범위를 좁히면 신뢰도가 낮아진다니까? 아, 그래요? 생각해봐. 내가 여기 지금 68.26이잖아요. 그럼 68.26에 해당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야. 내가 하나 뽑아가지고 103이 나왔는데 101부터 105까지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믿을만해? 68.26%만큼 믿을만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애매하지. 왜? 이건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68점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수치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믿을만한 수치를 해야 되니까 그 믿을만한 수치에 해당되는 어떤 값을 정해놓는데, 지금 이 시그마만큼 가면 95.44%만큼 믿을만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95%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95%가 되는 값을 정확하게 찾아봤더니 앞으로 1.96 시그마만큼, 뒤로 1.96 시그마만큼 가면 정확하게 0.475가 돼서 95% 정도 믿을 만한 수치가 돼요. 그래서 95% 신뢰도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뒤로 1.96 시그마만큼. 근데 외우는 건 아니에요. 다 줘요. 그 다음에 99% 신뢰도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99% 너무 믿을만한 수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95%보다는 99%가 좀 더 믿을만하죠. 금도 그 18K는 얼마냐? 금 함량이 18K. 네, 몰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신뢰도를 높이고 싶어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많은 작업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야, 너 그냥 이런 거죠. 김동현을 뽑아놓고 평균 키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평균 키가 179부터 181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너 틀리면 500만 원이야?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왜? 틀리면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춰야 되기도 하고 범위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 정확한 그 수치 중에서 조금 괜찮은 수치는 95%, 그 다음에 99%예요. 95%는 1.96 시그마만큼 앞뒤로 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99%는 2.58 시그마만큼 앞뒤로 벌려주는 것을 99% 신뢰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신뢰도와 신뢰 구간과 신뢰 구간의 길이까지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를 그러면 높이려면,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보세요. 범위를 넓히면 신뢰도가 높아져. 그죠? 범위를, 지금 방금 김동현한테 너 틀리면 500만 원이야 라고 했더니 김동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160부터 2m까지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안 틀리려고. 그죠? 자, 그래서 안 틀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범위를 늘리면 당연히 신뢰도는 올라가요. 그죠? 범위를 늘리면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범위를 좁히면 신뢰도는 줄어들고요. 근데 신뢰도를 똑같이 만약에 하면서 범위를 줄이고 싶다. 자, 95% 신뢰도를 갖는 거는 똑같은데 좀 더 범위를 줄이고 싶어요. 자, 범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얘 왜 나왔어요? 얘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이거로 나눈 거야.
그럼 이게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지. 얘가 작아지면 똑같이 95.44에 해당되는 이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럼 똑같이 95.44%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범위가 조금 더 줄어드는 효과가 보여요. 그러니까 표본을 뽑을 때 애초에 좀 많이 뽑으면 훨씬 더 정확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줄어드니까? 분산이 줄어드니까. 왜?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x바의 분산이기 때문에 자 이 분산을 줄이기 위해선 얘를 키우는 게 좋겠죠.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똑같은 신뢰도를 가지면서 훨씬 더 적은 범위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김동현 한 명만 뽑지 않고 10명 중에서 9명을 뽑아봐. 모집단이 10명인데 9명을 뽑아보라고. 그럼 거의 평균 아니겠어? 거의 평균이고 거의 비슷하니까 범위를 훨씬 더 줄여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당연히 범위는 똑같은 신뢰도의 범위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똑같은 범위를 잡았다면 신뢰도는 똑같이 범위를 잡으면 신뢰도는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게 더 줄어드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똑같은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크기를 높이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크기를 많이 뽑으면 당연히 정확해지는 거야. 그 당연한 거잖아. 우리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죠? 근데 그 당연한 이유를 여기로 연결을 시키라고. 아, n으로 나누는 거니까 n이 커지면 분산이 작아지고 분산이 작아지면 1에 2에 해당되는 이 값들이 조금 더 가운데로 달라붙겠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범위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중에 한 명 뽑아서 요 적당한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계산이 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다? 신뢰도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모평균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뽑았어요. 그러면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뽑았을 때 이 안에 있는 애들을 뽑았을 때 이 모평균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놈은 이 끝에 있는 놈을 뽑으면 모평균과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즉, 신뢰도는 95% 정도 맞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10번 얘기하면 95%, 95번은 맞지만 5번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95번에 맞는 경우 중에서 제일 많이 빗나가더라도 얼마만큼? 이것만큼이 아무리 해도 최대 오차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이제 용어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용어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최대 허용 오차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오차의 최대값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자, 뭐라고 이제 표현해 놨냐면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z를 적당하게 곱해 놨죠. 자, z는 뭐냐면 1.96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2라든지 하는 이런 값들 있죠? 자, 이런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같은 신뢰도로 신뢰 구간을 짧게 하려면 크기를 높이면 되고요. 자, 똑같은 신뢰 구간에 신뢰도를 높이려면 크기를 더 크게 하면 되고 똑같은 신뢰 구간에 신뢰도를 더 낮추려면 크기를 적게 뽑으면 돼요. 덜 뽑으면 부정확해져. 많이 뽑으면 정확해지고.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쉽습니다. 자, 어차피 이 과정만 거치면 돼요. 하나를 뽑아요. 쫙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 신뢰도에 해당되는 시그마만큼 좌우로 펼치겠다는 얘기야. 그 안에 뭐가 있다? 모평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자, 내가 이
행동으로 형상화시켜줄게. 이 문제 자체는 빵빵이야 이거야. 알겠지? 빵빵 이 끝나는 이게 이 모평균 추정하는 문제를 전부 다 포괄하는 말이야. 빵이 뭐고 표본 평균이고 이게 뭐야? 실내 구간이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뭐야? 실내 구간의 길인 거고 얼마만큼 벌릴 거냐가 뭐야? 신뢰도야. 신뢰도. 이해하죠? 참 별짓을 다 하죠. 자, 그래서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제 그 태클을 걸었던 부분이에요. 야, 모평균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표준 편차를 알아? 모분산을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평균과 모분산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구하려고 하는 게 모평균이에요. 얘를 모른단 말이에요, 얘를 몰라요. 자, 얘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체품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대체품으로 쓸 수 있는 거 뭘까? 우리가 뽑은 건 표본 하나밖에 없잖아.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 마디로 줄이면, 한 줄로 줄이면 표본을 하나 뽑아서 그 표본에서 나온 표본 평균을 가지고 뭘 추정하자? 모평균을 추정하자예요. 그럼 숨어져 있는 말이 있어. 모집단에 대해서는 몰라야. 모른다. 근데 모집단에 뭐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말에 어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뽑잖아요. 자, 얘를 뽑으면 표본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 뽑히는 거고, 자, 이 표본 안에는 표본 평균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알겠죠?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x바에서 적절히 뭘 빼고 x바에서 적절히 뭘 더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으면 m을 갖다 집어넣는 과정이 자, 모평균을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인 거고,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뭘 써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계산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모른다고 그거를. 자,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는 거거든. 이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표본 분산이 있어요. S제곱. 자, 표본 분산 S제곱이 있는데 이 S제곱을 어쩔 수 없지만 대용품으로 쓰자예요. 알겠죠? 네. 뽑아놓고 아까 전에 얘네 3명 뽑았잖아. 그럼 전체 표준 편차는 뭔지 모르지만 얘네 셋의 표준 편차는 알아볼라. 알지? 얘네 셋의 표준 편차를 그냥 전체 표준 편차라고 놓고 풀자라는 거야. 그럼 정확한가? 정확한가? 안 정확해.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 그러니까 우리는 쓸만한 거야. 그냥 쓸만한 대로 쓰자고. 알겠죠? 원래대로 하자면 원래 모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는데 그거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뭔가를 곱해줘서 보정을 해줘야 돼요. 보정 뭔 말인지 알죠? 조금씩 차이 나는 거를 뭔가를 곱해주면 그 값이 정확하게 어떤 모 표준 편차에 근접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표본을 뽑느냐에 따라서 저거 다 다르거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그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분산이 있죠? 자, 저 표본 분산에 또 평균을 재보는 거야. 그렇게 재봤더니 적절하게 어떤 값을 곱하면 되는 값이 있더라.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봐. 원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 그러면 저 모집단에서 내가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을래. 세 놈을 뽑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뽑히기가 편하게 더 뽑힐 확률이 높겠어? 여기 있는 애들이 뽑힐 확률이 높겠어?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이 뽑힐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뽑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뽑으면 얘와 얘 셋의 차이는 실제 요놈의 분산하고는 훨씬 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더 가운데 몰려 있을 거라고. 그래서 원래 값보다 더 작아요, 분산이. 근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쓰자야. 뭘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쓰자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어?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게 너가 춥냐? 아니, 나만 더운가 봐. 좋구만. 좋구만. 자, 1번 먼저 보세요. 자, 1번을 보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는데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 자, 지금 뽑아놓은 표준 편차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2는 무슨 표준 편차야? 자, 1번 모집단의 표준 편차, 2번 표본의 표준 편차.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그러면 표본의 표준 편차인 표본 표준 편차 쓰라고 했어? 원래? 아니란 말이야. 얘는 대용품인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2번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모 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 표준 편차를 준 거야. 근데 앞에 문제는 모 표준 편차를 준 게 아니고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달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4번을 보세요. 4번. 4번을 보면 196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몸무게 조사했더니 몸무게가 평균 65kg고 표준 편차가 6kg래. 몸무게 평균이 65kg라고 하는 것은 표본 평균이 65, X바가 65라는 거야. 근데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야. 근데 이거를 그냥 뭐라고 쓰자? 모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고 쓰자. 이제 구분할 게 없어졌네? 그죠? 구분할 게 없어졌어요. 뭐가 나오든 표준 편차 나오면 그냥 모 표준 편차로 생각하고 쓰면 된다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처음에 구분을 해보면 뭐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구나. 심오한 뜻을 느끼게 되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된다야. 어떤 표준 편차가 나오든 무조건 표준 편차 나오면 그거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좀 배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선생님 이거는 이건데 이거는 이거잖아요 라고 물어볼 학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조금 선생님 목이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열렬하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죠? 나중에 와서 얘기하면 때릴 거야. 키를 170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상은 더 커지는구나. 자, 발바닥을 내가 엄청 때려줄게. 그럼 발바닥이 부어가지고 키가 클 거 아니야? 그래. 자, 3번을 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어느 밭에서 수확한 딸기는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이미 추출한 N개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5예요. 자, 표준 편차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랬어요. 왜?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자, 그래서 X바가 지금 얼마인 거야? 20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20에서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고. 됐죠?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해줘야 될 것은 자, 지금 95%로 추정했는데 95%로 추정한 그 값이 얼마예요? 1.96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에 플러스 1.96에 시그마를 붙여줘야 된다. 근데 그 시그마는 누구의 시그마? 표본 평균의 시그마. 즉 변환한 시그마가 들어가야 돼. 여기다 그냥 5 때려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왜냐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자, 몇 개를 했다? n개를 했다. 그래서 뭐라고 쓴다? 루트 n분의 시그마 5라고 쓴다. 루트 n분의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쓴다. 자, 이렇게 이제 했더니만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값이 얼마래요? 19.01이래요.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야? 이게 얼마란 얘기야? 0.98이란 얘기예요. 자, 이게 0.98이다 하면 n값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네, 그래서 n은 100개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죠? 할만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해 나가는 거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얘기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전부 다 설명을 한 건데, 문제를 보면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땐 조금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혼란을 충분히 느끼세요. 혼란스럽다라는 걸 생각하고, 왜 혼란스러운지도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잡아나가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108페이지까지인데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있죠? 모비율, 표본 비율의 분포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75부터 88까지 42문제. 너무 많나? 1차하고 2차만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28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차하고 2차 하면 20개. 그럼 48개니까 충분히 할만할 거예요. 알겠죠? 자,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네요. 야, 앞에 뭐라 그랬냐? 88. 클리닉 내고 가요? 7588. 자, 3차까지 다 한 사람은 내고 가시고요. 자, 2차까지 다 하신 사람은 2차까지 내시고 3차는 내일까지 풀어오세요. 알겠죠? 자, 내일까지 풀어오시고 3차는 모르는 거는 답지 한 장씩 받아가세요. 자, 답지 누구한테 있나? 3차 답지. 여기 있어요. 다 앞에 있나? 오. 이상현. 안녕히 계세요. 이거 다 했네. 자, 3차 답지. 야, 이거 가서, 아니다. 3차 답지 필요한 사람? 너밖에 없어? 자. 야, 잘 가라.